문단세, 예성윤죽, 임명산, 광인, 여영, 습경량, 정순, 헌철, 고순대, 순대. 자, 여러분들, 친구들 안녕!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조선 왕들의 27명의 연표를 쫙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사에서 여러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공시생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조선시대의 왕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셨다 하더라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특히 조선 역사 공부할 때 조선 왕들의 순서를 외우는 게 공부할 때 무지무지 편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과학으로 따지면 원소기 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일립의 붕탄질사 외우는 것랑 똑같아요. 아, 진짜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공부할 때 조금 효율성과 능률이 높아진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의 주제가 바로 조선의 역사를 흐름을 잡는 거죠. 자, 암기비법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조선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을 보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들었던 이성계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겠죠. 이성계. 태조입니다. 태조 이성계. 자,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은 사실상 고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순종이 이제 고종의 마지막 그 아들이었으니까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종. 순종이죠. 순종 때 우리가 식민지로 넘어가는 거니까 순종 때까지. 맞죠? 자, 근데 조선 역사의 전과 후로 나는 기준이 바로 선조 때 터졌던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두는 이유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거든요. 정치 물론이거니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변화가 완전 뒤집어 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역사를 나눌 때 크게 그 선조 때 임진왜란을 통해서 앞시기를 우리가 조선 전기, 뒷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눈 기준이 중의 왕들이 있습니다. 중종. 그 다음에 딱 선조 죽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죠. 광해군. 그 선생님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썼습니다. 선조 아들이 광해군이었으니까 선조 다음 광해군. 그 다음에 숙종으로 한번 끊어볼까요? 숙종. 그 다음에 순조. 이 순조 때부터 조선이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죠. 세도정치라고 하는 마탱이. 맞죠? 조선 역사가 500년의 역사입니다. 1392년 만들어진 조선이 1910년 우리가 식민지로 갈 때까지. 맞죠? 약 518년의 역사를 우리가 조선 왕조 27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딱 끊어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15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16세기라고 봐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7세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18세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조선이 마탱이 갔을 때가 순조 이후라 그랬죠? 내리막길. 무슨 정치? 권세가 나라의 법도가 되다. 세도정치란 말이지. 이때가 제일 헬조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역사 500년의 역사를 5등분으로 토막내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공부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개념이 선명해집니다. 아, 진짜예요. 뭐 선생님 오늘 이 암기비법 영상에서 끊어놓는 왕들이 중요왕들이야. 진짜 절묘하게. 중광숙순 뭐라고? 중광숙순 뭐라고? 중광숙순 뭐라고? 중광숙순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54였어. 선생님 뭐라고?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54였다고.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진짜 정형외과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성장판 사진 찍고 사춘기가 늦게 왔거든요. 늦게 컸단 말이지. 그래서 중간에 쑥쑥쑥 크더라고. 중간에 뭐라고? 쑥쑥쑥 크더라고 갑자기. 고등학교 때 20cm 넘게 컸단 말이죠. 어떻게? 중간에 쑥쑥쑥 크더라고요. 중종, 광해군, 숙종, 순조, 순종 이렇게 되는데 뭐 대단한 암기비법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선왕들 외우세요.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15세기는요. 뭘 중심으로 공부하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민족 문화가 꽃피었을 때입니다. 후민정 여기서 쏟아지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과학기술의 발명이 여기서 쏟아지는 거고요. 세종의 업적들과 더불어서 성종 때 유교정치 완성이라는 게 바로 15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세기는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의 중앙집권체제가 강화가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민족문화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15세기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죠. 한국사 공부할 때. 맞죠? 따라서 15세기 때는 우리가 훈구가 집권했다. 훈구 집권기였죠. 훈구 집권기. 누구라고요? 훈구 집권기.
이들은 중앙 집권을 지향했던 공신 세력들로서 15세기 문화가 꽃피었을 때 훈구들이 일조하는 건 우리가 보장 못하는 거고요. 16세기 때부터는 이제 살림이 이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물론 연산군 때부터 훈구와 살림의 격돌, 바로 사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무갑기을, 이 4대 사화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고요. 결국 살림이 피를 본 게 사화였지만 살림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과 향약을 통해서 이들이 선조 때 와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살림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림들이 말이야 당을 쪼개 먹어요. 이걸 조선시대 때 정당 정치,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붕당 정치라고 하죠. 17세기부터 붕당이 형성이 되었다고, 이 붕당 정치를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헬파티가 몇 개 있는데, 무덤 파트가 몇 개 있는데 이 붕당 정치를 많이 어려워하죠. 또 동인, 서인 빼고 동인이 당을 쪼개서 북인, 남인, 그쵸? 또 서인이 저 들어가가지고 뭐 노론, 서론, 막 뭐 시파, 벽파 계속 쪼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붕당 정치가 어려워. 이거 선생님이 알차게 임팩트 있게 정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18세기 때는 이 붕당의 변질을 막고 붕당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 중심의 탕평이 전개되죠. 탕평책. 맞죠? 이 탕평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임금 바로 영조 정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8세기 때는요, 조선의 중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정조가 딱 돌아가셔요. 이 정조 임금이 1800년에 돌아가셔. 1800년에. 18년. 18 하면서 돌아가신단 말이야. 미안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801년부터 이제 조선이 내리막길 19세기 아닙니까? 이때가 뭐다? 바로 세도 정치다. 세도 정치 키워드가 있죠?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매관 매직, 위상 매직 아니야? 관직을 사고 파는 게 매관 매직이지? 이게 성행이 되면서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것 키워드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조선의 마지막 대략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서학과 동학이 나타나게 되고요. 홍경래 은왕과 진주, 임술롱미 몽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이죠. 맞죠? 여러분들이 조선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잘라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원래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잘라 먹는다는 방법이 선생님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암기하면서 흐름을 외우는 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정도라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요걸 잡고 한국사 공부할 때, 특히 조선 역사 공부할 때 줄기를 잡고 맥락을 잡고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인종, 임명선, 광인용, 숙경년, 정선원철, 고순까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알겠죠? 숙제야, 숙제.